안녕하세요, 하테스입니다. 이번에 분석한 기업은 세일즈포스입니다. CRM인 고객관계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업체로 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5년 동안 180%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고 향후 주가 및 투자 포인트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고객관계 관리 서비스와 마케팅 자동화, 분석 및 운용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강력하며 CRM 소프트웨어의 골드 표준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강력한 시장 지위를 제공하고 회사는 세 가지 주요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개발 역사를 가진 훌륭한 제품, 두 번째로는 제3자 개발자를 포함하여 충분한 자금으로 마케팅 확장, 마지막으로 강력한 기업 분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고객, 직원, 파트너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가족을 뜻하는 하와이 단어인 오하나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뢰, 성장, 혁신, 그리고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제품, 이벤트 및 작업 공간에서 우리 모두가 고유하게 느끼는 행동과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세일즈포스는 직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마크 러셀 베니오프와 케이프 블락이 공동 창업하였으나 2020년에 블락은 사임하였습니다. 베니오프의 전 직장은 오라클이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관계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를 지불하는 SaaS 비즈니스로 처음부터 설계되었습니다. 연간 요금은 사용자의 수와 고객이 선택한 소프트웨어 모듈 수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인 워크닷컴 플랫폼에서 기업이 원하는 기능이 많아질수록 앱과 모듈이 추가하여 월 구독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세일즈포스와 상담을 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종종 기업 판매라고 합니다. 세일즈포스의 신규 고객은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컨설팅 판매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는 제품에 대해 이해하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패키지 및 추가 필요로 하는 애드온 앱 등을 구매합니다. 요금은 사용자 수, 고정요금, 사용하는 용량 등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세일즈포스가 설치되면 신속하게 고객의 사이트와 부서에 완전히 포함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설팅 판매는 기성품 CRM 솔루션을 판매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하지만 고정된 수익이 됩니다. 세일즈포스의 고객관리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고객 및 잠재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관리합니다.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자동,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상호작용 기반 또는 수동, 판매원이 판매 잠재 고객과의 전화 대화 또는 이메일 교환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시스템이 기록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케이스 관리 및 작업 관리 도구로 세일즈포스를 이용합니다. 사례 관리의 예로는 개별 고객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프로세스를 살펴본 다음 거래를 완료하고 더 많이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거래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항목을 넣었을 때 이를 상기시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할인 또는 상향 판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배송 날짜를 알리는 이메일을 후속 조치하고 향후 구매에 대한 할인을 위해 쿠폰을 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작업관리 기능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기록하고 소프트웨어가 고객 또는 잠재 고객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회사의 영업 또는 고객 서비스 팀에서 사용합니다. 후속 조치 등의 빈도는 영업 또는 고객 서비스 관리자가 시스템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팀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2020년 10월에 발표한 어닝 리포트에서 작년 대비 매출은 20% 성장하였고 영업이익률은 non-GAAP은 19.8%, GAAP은 4.1%입니다. 유럽의 성장성이 가장 높은 31%이고 아시아는 23%, 아메리카는 17% 매출이 상승하였습니다. 계약 중에 있으나 아직 매출로 안 잡힌 수익은 약 300억 달러로 18개월의 매출입니다. 영업 순서가 먼저 컨설트를 진행하고 나서 추후에 월 구독을 하기 때문에 밀려있는 매출이 상당합니다.
세일즈포스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5분기 동안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 총이익 및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적은데 2020년에 들어서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의 94%는 구독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에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하고 순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순이익은 대부분 영업이익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세일즈포스는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략적인 투자로 인한 소득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일즈포스는 CRM의 월 구독에 의한 수익 이외에도 벤처기업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여 수익을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년에 5개 정도 회사를 꾸준히 인수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전략적인 투자로 인한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까지의 매출이 150억 달러이고 영업이익이 2억 6천만 달러, 투자로 인한 수익은 39억 달러입니다. 매출로 인한 수익보다 전략적으로 회사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2020년 3분기까지 대차대조표입니다. 이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꾸준히 증가하여 자본 및 자산은 증가하고 있으며 총 부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과 2020년 1월의 대차대조표입니다. 부채가 30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장기 부채는 55억 달러이고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는 120억 달러로 장기 부채는 매우 적고 유동 부채가 많습니다. 유동부채의 대부분은 선수 수익, 즉 외상 매입금으로 미리 돈을 받았으나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월 구독료 등은 미리 받은 것이기에 1년 이내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라지는 부채들입니다. 2020년 3분기까지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투자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음액값입니다.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은 2020년 1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에 감가상각을 더하고 전략적 투자로 수익이 난 부분과 선수 수익 등을 차감하여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발생액은 순이익에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뺀 것으로 일반적으로 음액값이 나와야 하는데 세일즈포스는 2020년 3분기는 양액값이 나왔습니다. 이는 매출은 잘 나왔으나 실제로 통장에 현금이 매출만큼 들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외상이 많았거나 전략적으로 투자한 곳이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아직 환매를 안 한 상태입니다. 발생액의 양이값이 지속될수록 흑자 도전이 될 수 있어서 2020년에만 그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잉여 현금 흐름을 찾아보았습니다. 2017년도부터 잉여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줄었으나 다시 증가하면서 세일즈포스는 넉넉한 현금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을 인수 합병하였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를 해야 하지만 후행적으로 주가가 상승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있으니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2006년부터 매년 5개에서 6개의 기업을 인수하여 현재 총 63개의 기업을 인수하였습니다. 2013년 이그젝트 타켓, 2016년 디맨드웨어, 킵, 2018년 뮬슈프트, 2019년 태블로 등을 인수하였고 2020년에는 270억 달러를 지불하여 슬랙과 5억 7천만 달러를 들여 어큐멘 솔루션을 인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사 제품의 라이트닝 플랫폼의 확장을 위해 앱을 개발하거나 필요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의 인수 합병을 엄청나게 한 상태입니다. 2019년 CRM 시장에서의 1등은 점유율 30%인 세일즈포스입니다. 2등은 어도비이고 오라클, 셉, 마이크로소프트 순입니다. 세일즈포스와 어도비는 매년 20%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CRM 시장의 규모는 422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0.4% 증가한 435억 달러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매년 20% 정도씩 성장을 하는데 2021년 예상 매출은 250억 달러로 가정하면 CRM 시장의 절반을 세일즈포스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파일을 세일즈포스가 얼마나 더 차지할 수 있는지가 향후 투자의 중요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세일즈포스의 2021년 예상 주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상 주가는 280달러입니다. PER로 계산 시 268달러로 향후 20% 이상 더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는 8이고 낮은 경우는 2였습니다. 현재는 6으로 투자하기 안정한 상태입니다. 매출 및 순이익, 현금 흐름은 상승하고 있고 장기 부채는 감소 중입니다.
지속적인 인수합병으로 인해 주식수가 증가한 부분 및 영업이익률 0.01% 감소한 부분으로 0점을 받았지만 투자하기에는 매우 좋은 상태로 판단됩니다. 위블과 야후 파이낸스에서 모두 적극 매수이고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최근 슬랙의 인수로 인해 주가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슬랙의 인수 마무리는 2022년 2분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결론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수많은 성장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입지를 강화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1등 기업입니다. 1년에 4개에서 5개 회사를 지속적으로 인수하였고 슬랙의 인수는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며 회사는 핵심 제품을 개선하고 미국을 필두로 유럽 및 아시아에서도 새롭게 시장을 확대하여 제품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1.2로 유동 부채에 비해 유동 자산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동 부채가 월 구독료이며 장기 부채가 매우 낮은 6%대로 자산의 건전성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월 구독료로 발생한 현금성 수익을 지속적으로 벤처회사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여 꾸준히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CRM 시장은 0.4% 성장하는 매우 정체된 시장입니다. 레드오션인 CRM 시장에서 세일즈포스가 얼마나 뺏어오느냐에 따라 향후 매출의 성장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최근에 인수한 슬랙의 마무리는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슬랙의 프로그램을 세일즈포스의 플랫폼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높은 인수 비용으로 세일즈포스의 위험 요소입니다. 세일즈포스 투자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성공 투자 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